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건 자애심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화라는 거, 분노를 잘 다룰 수 있는 명상적인 팁이 있을까요? 알아차림이 없는 학습된 반응이 분노지. 이런 상황은 분노해라고 학습을 했어. 근데 알아차림이 안 되면 그 상황이 되면 분노해버리는 거야. 알아차림하면 분노를 하는 걸 딱 알아차림하는 순간 이런 조건이 되면 분노하도록 학습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가 맞고 상대가 틀린데 상대가 계속해서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그 다음에 상대 행동이나 결과가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맞다라는 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대전제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든 간에 화는 풀어질 수가 없어. 첫 번째 대전제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맞다라는 걸 어떻게 검증할 거야? 법적인 거,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거, 관념 다 다르단 말이야. 큰 틀에서 대한민국 살면서 실적법 어기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 단지 너랑 나랑 생각하는 방식이나 중요한 게 다른 것 뿐이야. 그래서 너는 A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B라고 했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무너져 버린다고. 왜냐면 B의 입장에서 보면 A인 나도 틀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 본위적인 생각이지, B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옳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자기가 내세운 논리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화에 대한 정당성이 없지, 사실은. 근데 냉정하게 이런 생각까지 깊이 못 해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화가 나는 거고, 두 번째, 설령 A하고 B가 동의했다 치자고, 네 말이 맞다, A 네가 말한 게 맞아, 근데 나 A 네가 말한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아. 그랬을 때 B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내가 뭐 B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뭐 권력이 있어, 무슨 뭐 방법이 있어, 명분이 있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든 위력을 가진 사람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거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겉으로 굴복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는 없거든. 그래서 결국은 내가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반응 여부랑 상관없이 내 분노는 다스릴 수 있을 거야. 경우수로 생각해봐. 네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네. 첫째, A인 내가 B를 통제하려고 해. 근데 B가 통제에 굴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A인 내가 B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B가 굴복은 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굴복하지 않는다. 세 번째, A인 내가 그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B인 그도 나에게 그냥 굴복하는데 마음으로까지 승복한다. 네 번째, A인 내가 그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굴복은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굴복한다. 이런 식으로 경우수를 나눌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경우수는 세 번째인 거야. 내가 그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B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이 각을 세울 필요가 없구나를 느낄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남는 건 뭐밖에 없냐면 A인 내 입장에서 B의 마음을 얻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는 거는 A가 내 말을 알아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A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화난다라는 근거 없는 어떤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의 태도나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 내 분노가 없어지길 바라는 거는 넌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 내가 상대의 반응에 의해서 내 상태가 업앤다운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는 내 분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상대는 내 말을 듣고 승복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스스로 분노에 대한 통제권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고 B라는 대상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내가 제안을 하거나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는 이 분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분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뿌리에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통제를 하고 싶다,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선택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일단 그 뿌리를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뿌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죠? 결국은 사람은 현재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 상태나 어떤 사회적인 상태가 있잖아.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오랜 시간 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이루어진 거야. 어떤 생각 하나, 어떤 감정 하나,
느낌 하나, 의도 하나, 몸 상태 하나, 경제적인 상태,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누적이 된 거야.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내 위치나 입지를 만들어 준 거야. 근데 동시에 나름대로 내 입지와 위치를 만들어 준 만큼 반대급부도 같이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쟁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바꿔왔다고 생각해봐. 네. 누군가를 경쟁을 통해서 이기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좋은 점수를 받고 경제적으로 더 좋아졌을 수는 있겠지. 대신 반대급부로 나랑 경쟁에서 진 사람들이나 나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밀린 사람들은 나에게 억하심정을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현재의 내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내가 얻은 게 있다면 반대급부로 내가 잃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잃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너 너무 독선적이야. 너 너무 자기주장이 강해. 너 돈 있다고 너무 잘난 척해. 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사람 무시하던데 나는 그런 거 싫어라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거나 저항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하고 내가 또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분노한다라는 상황은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거나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힘의 논리나 지금 개별 사건의 논리나 당장 맞고 틀리고 논리, 뭐 이익이 있냐 없냐의 논리로 상대를 평가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인간관계는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것들이 중첩돼서 현재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저항한다면 둘 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 당사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거나 평가하고 있거나 대하고 있는가를 보고 내가 그런 평가나 어떤 관점이나 방식을 경험한다면 과연 내가 행복하거나 저 사람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가고 싶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지. B인 당사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한다면 내가 혹시 놓치는 건 없을까라고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에게도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돌아보고 그의 아픔과 약함은 무엇이 있는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나는 보는 거야. 오히려 내가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때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고 놓쳤는지를 바라보는 쪽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렇지. 왜냐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밖에는 문제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와. 근데 내 학습된 방식이 비 오면 옷도 젖고 춥고 흙탕물 튀니까 짜증나 이런 학습이 돼 있다면 비를 보고 화를 내. 근데 비가 문제냐고. 비를 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비가 문제일 수는 없어. 비는 중립인데 가치적으로 중립인데 비에 대한 나의 이해나 평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가치 중립인 비를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를 이해한다면 비랑 나랑 싸울 일은 없는데 내가 그거를 밖으로 투사하면 비가 안 올 때는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비 오면 기분이 나빠. 그럼 내 기분 나빠진 건 비 탓이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눈을 안으로 돌리는 인트로스펙트가 필요한 거지. 눈을 바깥으로 익스트로스펙트를 해버리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비 때문에 화난다는 논리를 마치 당연하게 착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엄마 집에 갔어요. 자취를 하다가 엄마 나는 밥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밥을 해주세요. 그렇지. 우리 어머니도 그래.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원치 않는 경우 그때 엄마한테 화가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사람 많더라. 그런 분노의 케이스라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어머니 입장과 내 입장을 내가 비교해봐. 나는 지금 뭐 때 아닌 때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먹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먹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면 돼. 근데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자식이 오면 뭐든지 좀 챙겨서 먹이고 싶고 그게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부분이 이해가 돼.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엄마가 사랑하는 방식이나 엄마가 음식을 챙겨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지금 제가 배가 불러서 아니면 때가 아니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먹고 싶지 않아서 조금 이따 먹을게요. 아니면 오늘은 안 먹을게요 라고 말을 하면 돼.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되게 막 화를 내시거나 속상해 하시거든.
아, 왜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뻣뻣하냐. 말도 안 듣고 엄마 이렇게 성의를 생각해서 하나 먹어주면 좋지. 그렇죠. 왜 이렇게 엄마 성의를 무시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럼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저를 위해서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해 준 거 고맙지만 제가 엄마가 원하는 걸 제가 원치 않는 걸 계속 하는 게 과연 답이겠냐. 그래서 엄마 마음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받아들이지만 네. 엄마의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내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면 나는 엄마를 보기 싫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나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조금 서운하지만 가라앉아. 그래서 이제 난 그런 경우라면 쌤처럼 한번 해보기를 권해주는 거야. 자기의 솔직한 상태를 얘기를 한다. 그렇지. 그러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의 욕구가 좌절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분노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상대에게 뭐 자식한테 권해줄 수도 있고 준비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머니의 호의를 자식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고 분노한다면 그건 어머니의 몫인 거야. 어머니의 분노나 뭐 속상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식이 그걸 떠안으면 사실 네 가지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첫 번째 인간관계는 나는 좋은데 상대는 안 좋은 관계가 있다고. 두 번째, 상대는 좋은데 내가 안 좋은 관계가 있다고. 세 번째는 상대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은 관계가 있다고. 네 번째는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관계가 있다고. 내가 어머니가 기대하는 거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네. 어머니는 좋은데 나는 안 좋은 관계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억지를 써서 어머니한테 뭔가를 받아내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내 맘대로 하니까 나는 좋을 수 있는데 어머니는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둘 다 양보가 안 되면 나도 어머니도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남 탓하고 욕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네. 나도 어머니도 안 좋은 관계란 말이야. 네 번째 관계는 나도 좋고 어머니도 좋은 관계잖아. 그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상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나의 상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상대의 상태도 솔직하게 그냥 들어보고 그의 것은 그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해결해야 될 정신적 감정적 문제는 어머니가 해결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정신적 감정적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맞다와 통제하고 싶다 이거를 정리해보면 어머니는 아들한테 밥을 이 정도로 이만큼 해주는 게 사랑이야. 이게 좋은 그렇지. 거야가 맞아. 이게 있으신 거고 통제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그렇지. 분노할 일이 없으신 거고 그렇지. 그 아들이나 뭐 딸의 입장에서 내가 맞다라는 건 난 지금은 먹지 않고 싶어. 이게 또 내가 맞다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돼. 내가 맞다라는 개념에서 네. 아 지금의 저는 이런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면 저한테 억압이 생길 것 같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네. 말하는 거는 그 이상의 선택지가 있으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어. 그럼 그걸 말씀하실 때 쌤은 저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이신 거예요? 왜냐면 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의 관념을 한 번 부딪혀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부딪히지 않으려면 최초에 한 번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구나. 네. 그가 알게 배려하는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인간관계에서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 상담을 해보고 느낀 거 뭐냐면 네. 한 번 참고 또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몇 번 자기 딴에는 참으려고 하다가 그 이유가 상대의 기대나 어떤 배려를 무시하고 싶지 않으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자기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 그러다가 끙끙 앓다가 뒷담화를 하거나 뒷담화로 안 풀리면 그 사람을 단절해버리거나 안 봐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공격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최초에 한 번에서 솔직하게 오픈하고 그때 조금 상대가 실망하거나 기대를 접을 수는 있지만 네. 그게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데 상대는 아직도 본인의 욕구나 맞다라는 생각, 통제 욕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노가 일어나는 상태라면 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항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 엄마한테 가는 게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일정한 시간에 계속 가서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엄마가 어떤 행위를 하든 네. 그냥 과거의 엄마는 없어. 네. 나한테 지금 여기에 엄마만 있는 거야. 과거에 엄마가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또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지금 여기서 엄마를 또 선택하는 거야. 나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사랑은 똑같고 네.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머니가 화를 내든 나한테 잘해주든 난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는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 마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하지.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지. 사람을 바꾸는 건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속상해할 수 있지만 네. 자식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어머니를 찾아 뵈러 오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자신의 사랑의 방식을 바꾸지.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방식을 표출하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가치가 있고 존재감이 있고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식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굳이 어머니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 쌤, 일단 이론적으로 이해가 됐다면 이거를 실제로 분노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지 않게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훈련법은 어떤 게 있어요? 명상법에는 되게 단순한 그 방법론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향이라는 방법이 있어. 전향은 뭐냐면 원리가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모른다. 두 번째는 마음은 대상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든. 그럼 이제 마음이 어머니라는 대상이나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는 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가 말하는 걸 듣고 화가 났어. 그럼 그때는 화나는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전향은 뭐냐면 포커스를 바꾼다는 거거든. 집중하는 대상을 바꿔준다는 거거든. 네. 그러면 어머니랑 대화 중에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제가 1분만 잠깐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얘기할게 하고 전향을 하는 거야. 어디에 전향을 하냐면 호흡이나 몸의 느낌에 전향을 하는 거야. 호흡이 제일 좋은 A인데 네. 가만히 눈을 감거나 아니면 눈을 좀 이렇게 코끝으로 향하고 천천히 숨을 마시고 멈추고 내쉬고를 하면 보통 1분에 10에서 12회 정도 호흡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일단 어머니나 어머니의 말이나 어떤 상황에 집중하던 마음이 전향이 됐잖아. 네. 포커스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고 했잖아.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는 그에 준하는 분노하는 마음이나 평가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포커스가 호흡으로 바뀌면 호흡에 준하는 마음, 호흡에서 네. 느껴지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호흡은 중립에 가깝단 말이야. 호흡은 옳고 그른 게 없어. 네. 호흡은 그냥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빨리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축축하거나 건조한 거지. 그러니까 느낌일 뿐이지 거기에는 가치 평가가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호흡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중립적인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향을 해서 어머니 제가 잠깐만 좀 마음을 누그리고 얘기를 할게요. 1분만 주세요. 3분만 주세요 하고 잠깐 앉아서 눈을 감거나 눈을 코끝을 향하고 호흡을 해. 그럼 전향이 됐지. 그래도 호흡을 10회 정도나 12회 정도 하면 1분 정도 시간이 가. 이미 뇌과학이나 생리학에서 밝혀놓은 것들이 우리가 흥분하면은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 네. 근데 그 호르몬은 분비된 뒤 90초가 지나면 다시 재흡수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흥분해 있던 마음이 90초가 지나면 호르몬 쪽으로는 다 가라앉아가지고 흥분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면 1분 30초 예를 들어서 호흡을 15개 정도만 반복해도 벌써 흥분됐던 마음은 싹 가라앉아 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을 기본적으로 권해주지. 그러면 일단 전향이라는 툴을 써봐라. 전향은 언제 필요하냐면 가장 좋은 거는 대상에 온전하게 집중해서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지 자신의 상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뭐 분노의 상황이든 갈등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계속 놓여있는데 내 통제력이 한계가 와버리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말을 격하게 하거나 뭐 폭력이 쓰여지거나 아니면 관계를 단절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향을 하라는 거고 일상생활할 때는 어떤 말을 할 때도 내가 말을 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필요해. 아 내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냐를 계속 와칭하는 거지. 또 상대가 말을 하면 들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나 계속 와칭을 하는 거지. 무심하게 듣고 있나 평가하고 있나 와칭을 해보면 상대의 말을 내가 무심하게 듣지 않고 평가하거나 반론을 준비하고 있거나 네.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 그거는 전향을 하지 않고 계속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분노가 일어났을 때도 와칭을 잘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와칭 알아차림이라고 이제 나는 얘기를 하는데 알아차림이 잘 되면 네. 전향을 할 이유가 없지. 말을 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와칭하고 있으니까. 그럼 전향해서 불을 껐어요. 분노의 불을 일시적으로 껐는데 그래도 또 그 대상을 보면 또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면 계속 그냥 무한대로 전향을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전향이 필요한 수준까지는 전향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전향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밥 먹어라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나 방식으로 음식을 권했을 때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걸 여러 번 관찰을 했잖아. 그러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밥 먹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분노하는 학습이 되었구나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보고 자신의 인식 패턴을 아는 거거든. 그럴 때
나는 개별 사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극에서 조건화된 순간 반응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반응을 덜 하겠지.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는 거야. 분노를 분노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는 분노를 내가 하잖아. 네. 제일 먼저 분노의 피해자가 자신이야. 왜냐면 내가 분노하려면 먼저 이 사람을 판단해야 되잖아.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돼. 두 번째는 분노의 그 감정을 실어야 되거든. 그러면 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실어야 돼. 그러면 내 몸과 내 마음에서 굉장한 고통이 온다고. 그 상태 다음에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내가 먼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상대도 피해자가 돼. 둘 다 피해자가 돼. 그래서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는 거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건 자애심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내가 내 마음에 분노의 불을 끄면 마음과 몸에 뺏긴 에너지를 줄였잖아. 그리고 상대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일 수 있잖아. 그럼 상대도 나도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잖아.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자애로운 마음이나 사랑밖에 없다.